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자, 미증시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 오늘도 이제 9월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인사이트 살펴보겠습니다. 9월 증시 흥부는 금물,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8월 마지막 주가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8월 초에 그 급락을 V자 회복으로 좀 보여주면서 다행인데 일각에서는 지금 고평가에 대한 좀 논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발 앞서 9월 한번 미리 바라볼까요? 네, 맞습니다. 주시장의 8월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요. 말씀하셨던 대로 8월 달의 초반은 아주 안 좋았고요. 그 외에 이제 더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체육가, 오늘도 사상체육가입니다. 소폭이지만은요. 벌써 24번째 사상체육가를 갖고 있고, S&P 500도 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7월 16일에 고가 가는 거 멀지 않았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9월과 10월에 대해서 너무 지금 장밋빛 환상만 갖고 가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역사적 경고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차분한 얘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네. 최근 4년 동안의 흐름만 보면은요. 물론 통계는 통계를 뿌리는 거 다들 여러분들 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근 4년 동안에 보면 2020년, 21년, 22년, 23년 할 것 없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특히 정말 좋지 못했네요. 네. 이게 지금 최근 4년인 거잖아요. 9월에. 네, 특히 2022년 9월은 상당히 이제 막판에 어려우면서 10월 달에 이제 또 바닥을 완전 확인했던 때인데요. 네. 좋지 않았고요. 작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5월부터 9월까지 안 좋아지면서 10월 초가 이제 초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 주가가 크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하튼 그때는 9월 달이 좋지 않았다는 것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지금 올해는 대통령 선거해입니다. 물론 지나고 나면 대통령 선거는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건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요. 매달의 매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간 상승률을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10년, 20년도 아니고요. 1928년, 즉 S&P 500이 생긴 이후에 월별 상승률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9월과 10월은 썩 좋지 않았고요. 9월은 상승 확률이 50%입니다. 미국은 통상 상승 확률이 한 54에서 56% 정도 됩니다. 지나고 나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주가 좀 올라가는 상승 확률이 있다는 것인데요. 5월 달은 좀 반반이 되겠고 6월 달은 이제 상승 확률은 조금 높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마이너스 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 그럼 무조건 팔아야 되네.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은 약간의 흔들거릴 수 있다는 정도.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셨을 때는 과거에 보니까 이거 지금 무조건 레버리지를 익히고 무조건 앞으로 가자 이런 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7월 이후 고점 이후 지금 주가 떨어졌다 회복하는데 회복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 시각이 유효합니다.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요. 최근에 보면 S&P 500 기준의 향후 12개월 동안 이익 전망을 보면 약간 숨고르게 하다가 다시 약간씩 우상하면서 다시 이익 전망이 좀 올라가고 있겠고요. 천만 다행인 것은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만 보고 엔비디아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 내일 새벽으로 한 5시 20분 정도 시간이 나올 텐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금 엔비디아에 지금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좋으면 더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엔비디아 실적이 약간 실망스러우면 주가가 또 세상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이익 전망을 내리는 기업보다 상향시키는 기업이 여전히 조금씩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 섹터, 헬스케어 섹터, 유틸리티, 금융, 커뮤니케이션 섹터 등이 이익 조정 비율, 즉 이익을 전망을 상향하는 쪽이 하향보다 좀 전통적으로 좀 보면 좀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쪽에 좀 비중을 조금씩 유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미국 주식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는 얘기겠지만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계절적인 요인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과 10월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경향이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가냐면 선거 직전까지 갑니다. 선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도 아주 타이트하게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도 보시면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할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얼마 전에 뉴스 보시면 또 카말라 해리스가 또 압도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봤을 때는 또 바뀌어 있습니다. 바뀐 정도가 50.5 대 49.5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는 여러분들의 생명줄이다라는 것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어디 휴가 가거나 이렇게 보면 꼭 여러분들이
안전하는 옷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것들의 느낌으로 여러분들 좀 꼭 염두에 두면서 분산 투자하셔야 되겠고요. 분산 투자를 가장 쉬운 방법은 지수를 사는 겁니다. 지수. 네네. 지수를 사는 방법은 지수가 대표적인 것이 세 개가 있죠. 다우 지수를 추정하는 것은 DIA라는 ETF가 있겠고요. S&P를 추정하는 건 워낙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SPLG죠. 가격대도 부담이 없고요. 다음은 QQQ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QQ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미니가 들어갔습니다. QQQM 이런 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4년간 9월 증시는 좀 비수기였는데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좀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2022년과 비교해서 고밸류 상황이다라고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악재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늘 잡고 가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월가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그래도 매그니피센트 7, M7에 대해서 다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미국의 밸류웍스가 M7 종목 중 가장 투자할 만한 기업으로 아마존을 꼽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아마존이 좀 그렇게 많이 좀 빠진 모습이었잖아요. 네, 상황이 어떻죠? 아마존이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약간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약간 실망스럽기 때문에 주가가 좀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마존을 지금 다른 매그7 주식과 같이 놓고 표를 갖고 비교를 하면 예상 매출 대비 주가는 2.78배 수준인데요. 1년 전에 2.25배 수준보다는 좀 높아졌지만은요. 매그7 주식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가장 저렴한 수준이 되겠고요. 특히 놀라운 것은 아마존이 크게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마존의 지금 PSR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 기준 대비 매출 전망 대비 지금 주가인데요. 2.79배인데요. S&P 500 전체가 2.82배입니다. 그러니까 S&P 500보다도 지금 저평가됐다. PSR 기준을 보면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익이 뭐 줄어드냐? 그것도 아니죠.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겠고요. 매출도 마찬가지. 매출 추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월가 투자 의견을 보면 이번엔 눈높이가 좀 낮춰져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도 있었지만 하향이 다수인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투자 의견 자체는 내린 곳이 하나도 없겠고요.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강력 매수를 갖고 있고 목표 주가 평균은 218.5달러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평균까지 거리감을 보면 매그7 중에서 아마존이 가장 높은 주식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가운데서는 매그니피센트 종목 가운데서 매출 대비 가장 저렴한 주식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평가다른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라는 얘기인 거죠? 네네네. 동의하시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밸런스입니다. 배당 성장주 주목하라. 월가이드 코너에서 요즘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잘 나가는 종목보다 산업재 섹터, 이제 아직은 올해 지수 대비 저조한 성과인데 금리 인하기에 이제 상승 준비를 완전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오늘은 배당 성장주 가운데서 이쪽을 좀 살펴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 강조드리지만 엔비디아 정말 좋은 회사고 좋은 기업이고 많은 분들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 투자가들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의 경제 방송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저희랑 다 비슷한 논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최소한 8월 달에 가장 중요한 기업은 또 엔비디아였다. 그래서 엔비디아에만 또 관심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는 또 지금 얼추 보면 한두 달 때 지금 사상치 효과를 못 가고 있는데요. 지금 사상치 효과 가는 주식들이 넘쳐납니다. 지금요. 오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이 기업을 말씀드리면 모르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코카콜라 모르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오늘 사상체육가입니다, 지금. 예. 그것도 꾸준히 가고 있거든요. 요새 연일 사상체육가네요. 네, 연일 사상. 그런데 이제 필수 소비재인데 필수 소비재가 상당히 잘 나가는 걸 다 아시고 네. 익숙하실 텐데 또 하나 섹터가 산업재입니다. 산업재. 산업재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은 캐터필러나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쪽에 되겠는데 문제는 산업재 섹터가 올해 한 해 보면 지수보다 졌다는 겁니다. 예. 지수가
한 19%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산업재는 14%밖에 지금 올라간 적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배당주를 저는 관심을 갖는 게 맞고 금리가 인하할 시기에 배당도 좋은데 거기에 산업재의 배당을 좀 모든 것들이 좀 좋다라는 관점에서 이 회사가 종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8개 종목을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 중은 존슨 컨트롤스라는 회사가 있겠고요. 또 그 전자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보면 산업용 기계 쪽에 강한 에머슨 일렉트릭,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 각종 공조 기계라든가요, 그리고 자동화 설비에 꼭 들어가는 허니엘 회사라는 회사가 있겠고요. 캐터필러 이런 등등이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만한 배당 성장주, 배당 산업재다라고 분류됐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배당 성장주 가운데 저희가 필수 소비재는 자주 언급한 편입니다. 코카콜라 등이 바로 그 예시인데요.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나타냈고요. 오늘은 좀 반면에 필수 소비재가 아닌 산업재 쪽에서 배당주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신학기 시즌, 미국에선 백투스쿨 시즌입니다. 주목해야 할 종목 2가지와 우려되는 종목 2가지가 꼽혔는데 흥미롭나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외국 뉴스라든가 찾아보시면 BTS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근데 BTS는 우리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백투스쿨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투스쿨 시즌에 승자가 2개 있고 좀 안 좋은 게 2개 있다는 것인데 이번엔 백투스쿨 시간에 주목하는 것이 딱 보면 2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에버크랜비 앤 피치죠. 우리나라 한 20년 전에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나간 기업인데 요즘 상당히 미국에서 완전히 리바이벌 하면서 완전 살아난 기업의 대표적으로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것이 에버크랜비 앤 피치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주가는 재미없는데 역시 룰루레몬에 대한 인기가 탁월하다는 얘기를 이번에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좀 좋지 않은 것도 있겠는데 오늘 그보다는 또 하나 스티펠에서도 흥미로운 기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에서 설문조사한 것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요, 신발 사는 걸 봤더니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딱 지목하는 것이 나이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번 백투스쿨 시즌에 이기고 있는 것은 아식스, 아디다스, 온, 그리고 호카 등이 지금 여전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핫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키보다는 조금 더 주목되는 기업들이 있네요. 네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